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인식하고 있는데 책 보니까는 조금 헷갈리게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시공학 이제 330페이지 보면은 경금은 자신을 드러낼 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토를 향하여 가지만은 결론적으로 경금이 무토를 본 것은 자신을 드러낼 터전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토의 도움을 받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약간 생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토가 경금을 생한다. 아니, 생한다고 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해봐. 생한다, 극한다가 아니라 경금이라는 거는 그냥 가장 쉬운 그 물상으로는 물론 딱딱하게 하다 이런 게 아니, 쉽게 열매들 하잖아요. 열매. 그러면 열매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어디다 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제 천간조합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병경이야. 그러면 병경이면 경금은 병화를 봄으로써 그 병화의 빛으로 경금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을목을 붙이면 물질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경금과 무토의 관계는 뭐냐면, 무토라는 땅에 경금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러면 무토라는 다중이 활용하는 어떤 터전 땅에 자기가 경금이 열매가 가치를 드러낸 거랑 똑같은데, 그럼 반대로 무토 입장에서 보면 경금을 드러낼 수도 있고 신금을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토 입장에서 뭐가 낫지? 당연히 경금이 낫잖아. 안 그래? 경금은 봄, 여름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열매고, 신금은 가을, 겨울이니까. 근데 나는 신미야. 이러니 무슨 가치를 드러내냐고. 그냥 안 알아주는 거야, 누가. 그냥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알아주잖아. 그 방법이 없는 거야. 이렇게 태어난 거지. 내가 만약에 신미가 아니라 경호월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안 살았겠지. 왜 이렇게 살아, 내가? 저렇게 살 리가 없지. 거기 갑진, 진토, 진중, 을목, 을변경 다 쓸 수가 있잖아. 사업에 훨씬 더 열심히 사업을 했겠지. 근데 신미야. 무토를 신금에 들어냈는데 이게 별별 가치를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지. 근데 경금은 그게 허세래도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뻥이고 가치도 없어. 허당이야. 근데 겉으로는 그런 사람 더 알아준다니까? 나는 아무리 북치고 꽹가리 치고 광고하고 홍보해도 에이, 안 알아주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 경금이 있다는 뜻은 자기 스스로 그 땅의 가치가 휙 올라가는 거고, 경금 입장에서 무토가 있다는 거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생으로 봐버리면 생처럼 느끼지만, 물론 생으로 보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갖고는 통변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따라서 실질적인 방향성은 무토가 경금을 향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헷갈릴 게 아니라 무경은 서로 좋다는 의미야. 서로 좋다. 무토는 경금을 향해 가서 그 땅 값을 올리는 거고, 경금은 무토에서 자기 그 열매의 가치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경금은 열매의 가치를 올리는 거고, 무토는 땅의 가치를 올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무경, 그럼 무슨 물상으로 했지? 부동산 부재라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54강을 다시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는 무토가 경금을 향한다는 말씀은 또 안 하세요. 거기는 강의 파일 안에.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써있어요.
그 두 개의 근본적인 거는, 두 개는 서로 좋은 거야. 그리고 서로 향하는 거고. 근데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구조에 따라서 을목이 무토 뒤에 쪽에 있다 쳐. 근데 경금이 여기 있어. 월에 있고, 시에 을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누가 누구를 향하는 거지? 죽으나 사나 경금이 무토를 향하네? 그치?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연에 있다고 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경금은 무토를 향하기보다는 을목이랑 합하는 걸 더 신경을 쓸 거라고. 맞아요? 그때는 무토는 오히려 이 을경합을 어떻게든 자기 위로 끌고 오려고 할 거 아니라고, 의도적으로. 그 의지는 틀리잖아, 이제. 구조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 다만, 여기서 내가 그 책의 요지는 뭐냐면, 무토나 경금이나 서로 향해서 손해 볼 건 없다는 얘기야. 이러나 저러나. 근데 이제 그거보다, 무경 이렇게 되면 존재감을 드러내니까 그걸 만약에 땅으로 드러낸다.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거지. 무토가 중심이 돼버리면 부동산이 되는 거야. 근데 경금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지, 물상이? 경금이 중심이 되면? 자, 다시. 그 중심은 사업이죠. 그렇지. 사업이지. 그 물질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되냐면, 명품 가방이라고 했잖아, 명품 가방. 저거는 뭔가 허세를 부리는 거야. 아니, 허세라고도 할 수 없어. 물론, 경호 이러면 허세가 되겠지. 경자 이래도 허세가 되겠지. 근데 뭔가 을목이 있으면 그거는 사업이 되는 거지, 을병경으로. 틀리지? 그러니까, 경금이 있는데 을목이 없다. 그거는 짝퉁 가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돈은 지불도 없는데, 겉으로 허세를 부리는 거야. 근데, 경무인데, 무토에 중점을 두면 그건 부동산이 된다는 거야. 틀리지? 틀리잖아. 부동산 투자하고 사업하고는 틀리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그때는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 경금이 무토를 향해 간다고 하면 부동산이 되는 거지. 무토가 경금을 향한다고 그러면 짝퉁이 되는 거야. 아니, 명품 가방, 혹은 자기의 물질적 가치를, 혹은 존재 가치를 밖으로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무토는 땅이고 지구고 어떻게 보면은 터전일 뿐인데 무토가 움직여서 경금한테 간다는 개념이 성립될 수 아니, 있는지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논리적이라는 것이 있고 현실적인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논리를 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무 짓도 않고, 내가 무토니까 아무 짓도 않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잖아. 근데 나도 움직여. 나도 남자야. 응? 나도 남자라니까. 여자 꼬시러 달려가기도 해. 근데 지금 그게 일종의 잘못하면 말장난에 넘어간다니까? 무토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여기 기토에는 움직인다는 말이 있어요. 기토는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말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지. 기토라고 무슨 걔리 지금 여자 지금 250명 꼬셔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기토는 절대 안 움직이는구나. 그 논리, 본질에 대한 설명을 마치 실제로인 것처럼 하면 안 돼. 본질을. 무토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글자 조합이나 이런 걸 따라서 경금이 만약에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운에서 경금이면 경금을 향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또 처음 듣는 거예요. 아니, 좀 들을 리가 없지. 그럼 운은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이 지기이기 아니지. 때문에 가만히 있다고 해야 돼요. 왜냐면 잘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쳐보자고. 자, 무토가 있어. 근데 대운에서는 경금이 왔고 세운에서는 신금이 왔다 쳐봐. 아니, 꼭 그렇게가 아니라 뭐 원국에 경금이 있고 세운에서 신금이 있다고 치면 무토는
그 두 개가 겹칠 때는 헷갈릴 거라고. 그렇잖아. 하지만 무토가 선호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 신금을 선호할 리가 없다고. 경금을 원하지. 안 그래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사계도에. 근데 행여 신금이 와서 일시적으로 신금을 택해도 결국은 다시 경금으로 돌아온다고. 무토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뭐 물론 을목이 있냐, 뭐 병화가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하지만 지금 근본적인 개념은 무토는 무조건 경금, 을목 이런 쪽을 향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생각한 거는 근원적인 이치에 대한 무토는 그냥 수용하는 거에 그 작용밖에 없지만 인간이야. 지금 말하는 사주팔자는 인간의 움직임이지 지구 자연의 움직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이야기 했잖아. 근데 나도 여자를 향해 간다니까. 어? 그건 우리 지금 사람 이야기하는 거야. 지구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주팔자는 지금 사람 이야기잖아. 이 무개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무토가 개수를 원하는 거지 개수는 무토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원하지 않다의 개념보다는 개수는 쉽게 말하면 우주엄이잖아. 개수는 누구에게나 자기를 줘야 돼. 그치? 근데 무토랑 만나면 개수는 뭐가 문제냐면 무게로 합을 해가지고 화기를 만들어내버려. 그러니까 이게 생명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터전으로 바뀌는데 을목이 있으면 무토의 땅은 훨씬 더 좋아지겠지. 이때 개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거야. 왜? 을목도 키워야지, 무토에다가 아지랭이 생명수도 공급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개수는 경금이 있기를 원하는 거지.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을변경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개수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지금 근데 질문이 뭘 말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개수가 무토에게 가는 거지만은 본질은 무토가 개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이라. 그렇지, 당연히 당겨야지. 것이라고 이렇게 무게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경 같은 경우는 무경? 그러니까 무게는 그런 식으로 무토가 개수를 잡아당긴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무토가 경금을 당기면 왜 당길까? 무토는 이제 뭐 하려고? 자기 터전을 땅의 가치를 높이려고요. 땅의 가치를 높이는 거야. 무토가 이 무토 위에 갑을 병정 짜자자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신금이 떨어져 있어. 근데 무토의 땅에 신금이 떨어져 있으면 생뚱맞은 거야. 왜? 기토의 땅에 떨어져 있어야 될 신금인데 무토의 땅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안 알아준다니까? 내가 이거 뭐 시공명령 해도 이러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야. 크게 시절을 잃은 거에 비례되니까 내가 그냥 경호월에 태어났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았을 거고 굉장히 물질적으로 명리학을 추구했을 거라고. 미쳤어, 무료로 하게. 그런 짓 절대 안 하지. 막 200만 원짜리,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생뚱맞은 시절이 잘못 만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을목을 만나면 내 외형을 포장하는 데 신경을 쓰는 거야. 경금을 만나면 나 이런 이따시만 열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물질 지향적이 될 거 아니라고. 근데 을목을 만나면 물질 지향적이 아니야. 그거는 교육 지향적이야.
성장을 위주로 하는 행위를 할 거 아니라고. 그치? 간목을 만나면 지가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계속 품는 작용을 한다고. 왜? 간목은 계속 밑으로 내리잖아, 뿌리를. 안으로 내리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을, 무토의 존재감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 그게 무인이야. 나는 내가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진 않잖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품어서 키워서 밖으로 드러내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갑이나 인이 아니라 을이나 묘였다면 내가 엄청나게 출사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막 나를 드러내고 막 이랬을 거라고. 그렇잖아. 또 을무동이 신금이네. 나 잘났거든 이라고 있지만 누가 안 알아주는 거야. 나 잘났어, 신금이야, 완벽해. 근데 무토와 신금하고 안 맞으니까 안 알아주는 거야. 근데 무토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든 다 수용하는데 그 수용하는 것에 따라서 무토의 입장이 팍팍 달라지잖아. 근데 그거를 끌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생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게 뭘로 인식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서로 반응을 해가지고 어떤 물형을 결정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라고. 너무 생한에 뭐 끌어오네 뭐 이런 거 집중하지 할 필요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일의 무고 시의 경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토고 내 자식이 경이다 했을 때 이럴 경우에 다른 글자들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일이 을이고 시가 경이면 이거는 쉽잖아요. 어떻게 가는 그렇지. 방향이 을이 경으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무경 관계는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무가 경한테 가서 경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지 경이 무한테 가서 이런 건지 애매하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하잖아. 그 상황이 애매하면 기본적으로는 경은 무토를 싫어할 리가 없고 무토는 경을 싫어할 리가 없어. 싫어할 수가 없다니까 둘이는 서로 향하는 거지. 근데 그래도 헷갈려. 자, 월에 지금 2대 무토야. 시의 경금이야. 월이 을목이 있네? 그럼 누가 누구를 향하지? 무조건 경금이 무토를 향해 갈 수밖에 없잖아. 을경합하려면 안 그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갑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갑경충하잖아. 그러면 이때는 경금이 무토를 향해? 당연히 향하지. 향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잖아. 기본을 숙지한 다음에 구조에 따라 활용을 해야지. 경금이 무토를 향해 가지만 결국은 갑경충 사이에 무토가 찌그러지니까 경금이 오는 게 결코 좋은 작용이 아니었는 것처럼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안 그래? 분명히 경금은 무토 오는 건 좋지. 좋으면 뭐해? 갑경충을 해버렸는데? 그러면서 무토도 찢어지지. 경금 때문에 경금이 없었으면 갑경충이 없으니까 무토가 상할 일이 없었잖아. 근데 경금 때문에 나빠졌잖아. 물론 간목이 가장 흉한 작용을 했지만. 맞아요? 이게 뭐지? 구조지. 그냥 기본 논리를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지. 또 걔리 또 이번 주는 또 누가 누구를 향하는 거에 대해서 삘이 꽂혀가지고. 아니 지금 수강생분들이 그 질문을 했어요. 아, 수강생분이 오행의 상생 구조, 그러니까 방향성에 있어서 오행의 상생 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지 방향성을 적용해야 하는 건지 그게 헷갈린다고 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자, 생과 극은 마치 십신과 십간의 차이만큼이야. 무슨 말이냐? 십신은 일을 관찰할 수 있다면 십간은 만 가지를 관찰할 수가 있어. 십신은 IQ가 89짜리가 공부할 수 있다면 십간은 125 이상이 공부할 수 있어.
십신은 통변을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십가는 통변을 만 가지를 할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생극으로만 보면 에너지 파동에 대한 관점을 볼 수가 없어. 생극으로 보고 싶으면 보되 그 수준 자체가 유치하다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고자 에너지 파동 글자의 의미로 보자고 계속 떠들었던 거야. 그러면 생극으로는 생극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라고. 그 수준 되면은 89 정도 IQ면 충분하다는 거지만 문제는 통변하는데 맨날 막힌다는 거야. 그런 차이지 생극은 이건 무조건 틀려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잖아. 무경은 그냥 토, 생, 금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에 대한 그 아주 단순한 생하고 극하고의 이분법적 마인드야. 이분법이라니까. 나는 저런 거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 저는 당연히 경이 무르가는 거로밖에 저는 머릿속에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수강생분이 그분 좀 배운 분이죠. 그분이 아니 무가경으로 가지 어떻게 경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근데 또 읽어보니까 경이 무르간다는 무가경으로 간다는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막 그때부터 헷갈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생각을 해봐. 이제 세상을 관찰하는 방법은 그 영화 있는데 그레이의 50가지 연애 방법인가? 연애과의 책인가? 모르겠어. 다양해. 지금까지는 십신유지의 사주팔자수를 해왔어. 오행의 생극의 사주팔자수를 해왔어.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유치해. 왜? 이 한 가지밖에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십신을 하지 말고 십간을 하자고. 이유는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일지에 배우자가 있다. 그 배우자를 십신으로 보면 뭘 하겠다는 거야. 편관이 있다. 그러면 마누라가 나는 무인이니까 인목이 편관이야. 편관 마누라가 맨날 나를 똥꼬를 찔러대? 나를 맨날 괴롭히나? 통변이 그거밖에 안 나와. 편관이니까. 또 뭐가 나와? 나한테 뭐 장수를 만들어주나? 그렇잖아. 하지만 인목이라는 글자로 보면은 다양한 인목에 관한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것도 생극으로 보면 당연히 무토가 경금을 생하지. 그걸 누가 몰라. 근데 그 수준이 딱 거기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을목이 있으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뭐라고 그럴 거야? 을목이 있으면.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방금처럼 을목이 오래 있을 때와 간목이 있을 때와 이렇게 되면은 생극이라는 거는 두 글자 간의 생극이야. 나머지 한 글자는 뭔데요? 그러면 뭐 올 건데요? 라고 질문하면 더 이상 답이 안 나와. 걔들은 생극은. 자, 여기서 경, 을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그들은? 을목이 무토를 극해요. 무토는 경금을 생해요. 이렇게밖에 안 돼. 그치? 근데 삼자로 경무 을로 하면 을경 합하면서 중간에 있는 무토는 자연스럽게 경금도 취하고 을목도 취하는 거야. 전혀 틀린 얘기를 하잖아. 안 그래? 생극으로 볼 때는 분명히 경금이 무토를 생하고 을목은 무토를 극하고 이거밖에 안 됐잖아. 이게 생극론이야. 그럼 뭐 어쨌다는 거야? 을목이 그럼 무토를 극해서 죽여? 무토가 경금을 생해서 좋아?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할 수 없냐? 을목을 간목으로 바꾸는 순간 원래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던 경금의 역할이 무토를 박살내는 역할로 바뀔 수 있어. 안 그래요? 오늘 옥형은 IQ가 124까지밖에 안 되나 봐. 얼굴이 거의 막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양인데. 좀만 더 높여봐. 1만 더 높여봐. 그렇잖아. 분명히 무경경무는 생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간목이 끼어들므로써
갑병충하면서 무토가 협자로 낀 무토는 박살이 난다니까. 뭐야 그러면. 무식한 생각, 아니 무식하다고 하면 안 되지. 생극으로는 뭐 있잖아, IQ 89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사주 구조를 딱 들이대는 순간에 분석을 못해. 분석을 할 수가 없어. 생각은. 왜 생각은 분석 못하냐면 딱 A와 B 관계만을 설정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이자 조합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지. 대신에 이자 조합에 대해서 40 몇 강부터 38강부터 설명을 했다고. 왜냐면 그거는 이자를 이해를 해야 삼자를 이해하니까 할 수 없이 이자를 먼저 설명했던 거고, 이자 다음에 삼자 조합론을 이해를 해야지. 그런데 삼자 조합을 론도 사실은 뭘 위해서 한 거지? 이런 사주 구조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 뿐이야. 삼자가 그럼 전부인가? 아니지. 그러니까 삼자 다음에는 사주 8글자를 분석하는 그게 필요했던 거야. 그 사주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분석이 안 돼. 문제는 그 안목을 기르려면 한자, 두자, 세자, 네자, 거기다 뭐 시절, 시공, 궁위 다 들어가야 돼. 협자, 뭐 신살, 뭐 다 들어가야 돼. 이해됐어요? 왜 이게 뭐가 다른지? 무토가 경금으로 간다고 해도 틀릴 게 하나도 없고, 경금이 무토로 간다고 해도 하나도 틀릴 게 없어. 에너지 작용으로 보면. 근데 생각으로 보잖아. 무식하게 그냥 무토가 무조건 경금을 향해 간다고 그래. 그거는 십신의, 아니, 오행의 생각만 본 거야. 무식한, 그렇게 되게 되면 십사계도에 있는 글자들이 그렇게 거기에 배치돼가지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저차 이해를 못 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 머리로는. 좀 배우신 분들이 더 이걸 납득을 못하더라고요. 방향성.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빨리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무슨 십신생극에 대한 무슨 식신제살, 상관제살, 관인상생 이것만 하도 주장창 파료상관이 상관 폐인 상관 폐 이게 구조에 따라서 그 글자들의 의미가 팍팍 바뀐다는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그냥 그 주장만 하는 거야. 상관 폐인인지 파료 상관인지 식신제살인지 무슨 살인 상생인지. 살인 상생인 식신제살일 때 인성은 무조건 나빠. 식신제살일 때. 왜? 편인 도식한다고. 연병. 그거는 두 글자의 십신의 생각을 본 거야. 지금 무토가 경금을 생각한다는 저런 방식은 오행의 생각에 대한 거야. 세상에 어떻게 무토만 경금을 생각하냐고. 진짜 답답해라. 답답하다. 숨 막혀. 근데 지금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 무토를 가운데 두고 을경합을 했을 때의 무토는 경금도 취하고 을목도 취해. 그치? 아주 좋잖아. 근데 무토를 가운데 두고 경금과 갑목이 갑경충을 하면 경금도 박살나, 갑목도 박살나, 무토도 박살나. 하나도 좋을 게 없는 거야, 이런 거는. 그럼 이게 생이야? 극이지? 생극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래, 저런 거는 사주 구조가 근본 원리에 대한 것과 사주 구조에 따르는 변형은 전혀 다른 얘기야. 내가 원래 설명했던 내용들은 본질에 대한 거라고. 그 본질은 실제 사주 구조에서 정반대로 반응할 수도 있다니까. 분명히 무토와 갑목이 있을 때는 무토 위에 갑목 아름드리 나무를 드러내서 무토 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 갑목은 무토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 둘이 나쁠 게 없어. 특히나 임수가 있으면 더더욱 좋아. 맞아? 임, 갑, 무 이렇게 되면 나쁠 이유가 없다는 거지. 크고 무토와 경금은 서로
땅의 가치를 높이거나 열매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 맞지? 근데 갑자기 갑무경 이렇게 되면 일간 무토가 갑경충 사이에 협자로 끼어서 세 글자가 다 박살낼 수도 있어. 안 그래? 오늘은 저기 소연우님은 125 이상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다 124 같은데. 예, 그 무게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수가 무토를 향해 갈 수도 있고 무토가 개수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는 무토가 개수를 향해서 간다는 그런 사주의 꼴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근본적으로는 잘 생각을 해봅시다. 시공도에서 이 무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개수는 무토 밖에 있잖아. 이 개수는 어디를 향하고 말고 올 것 없이 온 지구에 펼쳐져 있는 상태라고. 온 지구에 펼쳐져 있는 거를 시간 방향으로 따지면 뭐라 그럴 거지? 할 말이 없어. 왜? 이미 다 펼쳐져 있거든. 이미 다 펼쳐져 있는데 뭘 오고 가고 말고 할 게 없어. 그렇잖아. 그냥 무토가 자연스럽게 개수를 활용하는 거야. 굳이 말을 하자면 시간 방향으로 따지면 무토 입장에서는 개수를 끌어와야 뭘 할 수 있지? 자연스럽게 을목을 활용해서 자기를 꾸밀 수 있을 거라고. 맞죠? 개수는 자연스럽게 을목을 향해 가. 개수는 자연스럽게 무토를 향해 가. 하지만 심리적으로 무토는 어떻게든 개수를 끌어와야 이 을목도 갖고 올 수 있을 거 아니라고. 자, 사주 안에 무토가 있어. 을목도 있다? 그러면 저 무토는 개수를 갈망하는 정도가 강해, 약해? 무지하게 강하니까 지가 끌고 올라고 할 거 아니라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나도 남자야. 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무토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추구한다니까. 사주 팔자와 우주 본성, 지구 본성은 틀린 거야. 사주 팔자랑 동일하게 보면 안 돼. 지구는 가만히 있지. 지구가 그냥 뱅글뱅글 돌고만 있지. 지가 뭐해. 하지만 사람은 사주 팔자에는 무토는 나도 뭘 해야지. 가만히 있어. 잠만 잘 거야? 마찬가지로 무울이 있어. 그럼 무토는 반드시 개수를 끌고 오려고 할 거 아니라고. 무갑이 있어. 무토는 뭘 끌고 오려고 할까? 당연히 임수를 끌고 오려고 할 거야. 안 그래? 그럼 나는 임수를 끌고 오려는 사람이야. 개수를 끌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뿌리 내림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철랑거리는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근데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이 있었다고 그러면 내가 임수를 원해? 안 하지. 내가 바보야. 그때 개수를 끌고 와가지고 을개임으로 해가지고 드러내는 걸 원했을 거라고. 근데 갑이 있으니까 개수는 뭐 가져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 개간무로 박살나는데 내가 왜 개수를 끌고 와? 근데 임수는 불행하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드러내고 자꾸 잘 키워갖고 제자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야. 저런 구조로 운명을 바꾸는 거라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를 향한다에 필이 꽂혀갖고 그것만 딱 무식하다 그러면 안 되지. 그냥 그거를 딱 그 개념을 인지했으면 버려. 그 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지. 저기서 만약에 무개가 있어. 그러면 무토는 개수를 추구할까? 이미 있는데? 을목을 추구하지. 안 그래? 무 이미 있어. 그러면 무토가 갑을 추구할까? 을을 추구할까? 당연히 갑을 추구하지. 거기에 짝에 맞는 걸 추구한다니까? 근데 사주 안에 그냥 개수가 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항상 임을 갈망하면서 겉으로는 개수의 활동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꿈과 현실이 다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질문이 뭐였지? 제 질문은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 방향으로 보면 막 기토와 갑도 막 멀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갑이 기토로 갈 수도 있고 기가 갑으로 시간 방향이 그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충분히 지금 아까 말했던 저 경무을 마찬가지. 예. 근데 무기압 같은 경우는 월지 상황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항상 개수가 무토를 향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데 내가 지금 다시 설명을 해줬잖아. 네. 그거는 근본이라니까? 그리고 지금 근본인데, 저기 무토 을목만 있으면 계속 그 모질이 무토는 가만히 자빠져가지고, 가만히 자빠져 있냐고, 그 모질이가. 아니지. 무토는 본능적으로 개수를 추구하게 돼 있다니까? 그건 본능이야. 그럼 그때는 누가 누구를 향해 가는 거지? 무토가 개수를 향해 가는 거야. 지금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개월, 경일, 무시라고 쳐봐. 그러면 얘가 지금 누가 누구를 향하는 거야? 무토가 개수를 향하고 개수가 무토를 향해. 그치? 왜? 둘이는 합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누가 누구를 반드시 간다는 표현이 말이 안 되잖아. 자연스럽게 어디에 모이지? 경금에 모이네? 경금에 무토와 개수가 모이잖아. 안 그래? 요 사주. 그러니까 기본 근원적인 논리를 장착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가지고 사주 구조에 따라서 변통을 부릴 줄 알아야지. 그치? 내 말이 맞지? 분명하게 어느 방향이 A가 B를 향한다고 한들 아까 말한 대로 갑, 무, 경, 을, 무, 경에 따라서 둘이 다 쌍방을 향해 갈 수도 있고 충분하니까 서로 가는 게 아니라 밀어낼 수도 있고 그 구조에 따라 다 틀려지는 거야. 그렇지. 단적으로 뭐 어쩌다 뭐 저쩌다 대신에 지금 말한 것처럼 생극으로만 보면 당연히 토생금만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니 맨 토생금밖에 모르지. 근데 금생토라는 건 왜 그런 생각 꿈에도 못 하는 거야. 어떻게 금생토가 안 되니? 당연히 되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딨니? 어? 어떻게 토만 금을 생하고 금은 토는 안 생하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거를 에너지 파동으로 보잖아. 둘이는 무조건 접촉하는 거야. 상관, 경관이라는 거는 상관이 관성을 접촉하기 때문에 연애질을 하다는 뜻이야. 근데 상관, 경관을 착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를 죽여버리다라고 하는 거야. 보통은 상관, 경관 하면 상관, 경관, 위화, 백단 뭐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여자는 남편 무조건 조져먹는 여자야. 그런데 그걸 에너지 파동으로 접촉하다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에 상관, 경관, 바람피다가 돼. 분명히 하나는 남자를 죽이고 하나는 남자랑 연애하는 거야. 뭐가 맞는 거야? 그게 바로 생극론과 에너지 파동으로 살피는 것에 엄청난 차이점이야. 아니 접촉을 해야 연애를 하든 바람을 피든 할 거 아니라고. 죽는 건 그 다음 문제야. 자, 그 기준이 너무너무 틀린 거지. 오행생극, 십신생극은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89와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지. 십간생극, 삼자조합, 에너지 파동 이런 거는 125는 돼야 된다는 거야. 거기다가 사주 구조가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뱅글뱅글 돌아버려. 생이 극이요 극이 생이라고 내가 책에 무지하게 써놨잖아. 생은 얼마든지 극으로 바뀔 수 있고 극은 얼마든지 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신을 정한다는 게 개똥 같은 짓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코드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될 거라고. 근데 그걸 설득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지. 그냥 차라리 칼들 하나씩 쥐고 강한 놈이 맞는 걸로 합시다. 네가 목 한번 찔리고 내가 등 한번 찔리고 살아남는 것이 옳은 걸로 합시다. 이러면 그게 나아. 그 똥고집 그 사주쟁이들 얼마나 우리도 다 사주 공부하지만 얼마나 고집들이 세. 그냥 제일 좋은 건 서로 칼로 찔릅시다. 그게 제일 빠르요.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쇼. 질문. 네. 다른 거. 네? 칼 찌르는 건가?